사실 건강한 뇌였었는데 잘못 써가지고 뇌와 건강이라고 썼어. 오늘 수업을 3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3시에 학과 교수회의가 있어서 빨리 마치고 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5분 정도 일찍 끝나는 거 용서해 줄 거지? 그래서 이거 한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후다다닥 나가려고 그래.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조금 뭐 보살펴드리나 좀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되게 신경과에 가면 이런 검사들을 해.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조금 조짐이 이상하고 그러면 가야 되는 데가 신경과 걸랑? 그러니까 신경과하고 신경외과하고 차이가 뭐니? 외과는 수술하는 데고, 그러니까 뇌 수술이나 여기 척수 수술이나 이런 거 수술하는 데고, 거긴 가지 말아야지. 무서운 데지, 그지? 그러니까 뇌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신경외과에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요새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어디 가야 돼? 신경과 가야 되지, 그지? 그래서 신경과에 가면 되게 처음에 이런 행동 검사를 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단어를 1초에 하나씩 이렇게 쭉 불러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보았던 거 기억해봐라. 그래서 뭐 여러분 시리얼 계열 그 학습 복선 봤지, 그지? 프라이머시 이펙트 그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추론하는 거 걸랑?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보기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이거니? 그지?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니? 세모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니? 뭐 들어가야 되니? 여기 있니? 없는 것 같다, 그지? 까만색 네모 들어가야 되니? 아니면 흐린색 이거 들어가야 되니? 네, 추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개도인데 얘 재보면 요 4개 중에 어떤 모양이 되니? 어떠니? 이거니? 이거니? 너희도 가봐야 되겠다. 어떤 게 되니? 이게 이렇게 접힐 테니까 이거 바닥에 있지 않나? 점이? 그리고 위에 보이는 거는 이 선이 보이겠네. 얘는 여기 뚜껑에 있을 거고, 그지? 얘는 옆에 쓰는 게 되겠네, 그지? 그렇게 보면 얘니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경과에 가면 이런 검사를 먼저 해.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뭐 기억력 쪽에 특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저런 식의 추론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좋게 사는 거고 잘 늙는 거고 이쪽은 안 좋게 늙는 거걸랑.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커. 그러니까 가게에 원래 뭐 누구 할아버지나 누구들이 어르신들이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버지나 누구도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 되게 미네소타 대학, 그러니까 트윈시티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그 학교에 바우만인가 하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 그분은 일란성 쌍생아하고 이란성 쌍생아하고 어떻게 다르니? 일란성 쌍생아는 완전히 똑같은 애지, 그지? 그런 애고 그냥 이란성은 그냥 쌍생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을 보려고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그지? 근데 그 샘플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얻어서 하걸랑. 그래서 그 일란성 쌍생아로 유전에 관련된 연구를 벌써 몇십 년 동안 해왔지. 그래서 뭐 성격, 지능, 뭐 범죄율, 뭐 하다못해 뭐 충치가 생기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보면 예전에는 유전하고 환경이 거의 뭐 50대 50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거기 연구 결과들을 보면 50대 50이 아니고 유전이 80% 정도 돼. 그러니까 지능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일란성 쌍생아인데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가 각각 다른 집에 입양이 됐어. 되게 뭐 목사님 가정이나 이런 데 많이 가걸랑 중류 이상의 집으로 입양이 되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능을 비교를 해보면
목사님 댁에 입양돼서 그 집에 원래 형제들도 있을 거잖아. 걔들하고의 지능 간의 상관하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집에 입양된 애하고의 지능을 보면 무려 보고된 거 보면 그 쌍생아끼리의 상관이 지능에 대한 상관이 가장 낮은 게 한 0.7 정도가 되고 가장 높은 거는 0.88 이 정도가 돼. 0.8이면 어떻게 되냐면 걔를 제곱하면 0.6 정도가 되지. 0.66이지, 그지? 그러니까 상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설명별량이 되걸랑. 그러니까 0.8을 제곱하면 0.6이 되잖아, 그지? 0.66이 되니까, 그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팩터 중에 지금 유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이 6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지능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떻게 잠을 잤는지 다 요인이잖아. 그렇게 수많은 요인들 중에 유전 하나가 60% 이상을 설명을 한다니까 거의 절대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강하게 노년을 맞는 것도 그런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특히 가계에 그런 게 있으면 더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모로. 또 카디오베스큘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심혈관계의 운동이걸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깅이나 이런 거 해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또 좋은 그런 노후를 맞게. 왜냐하면 뇌 여기는 그 동맥에서 그 포도당하고 산소를 받아서 살잖아. 10초만 끊겨도 뇌 죽걸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해서 펌프질이 잘 되고 혈관이 깨끗해서 피가 잘 흘러가면 뇌에 영양 공급이 잘 될 테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뇌의 기능이 왕성하겠지. 반면에 이쪽에 보면 하이퍼텐션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걸랑. 또 다이어벳 이건 당뇨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 뇌 질환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다이어빗이라든지 또 저 하이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고혈압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더 조심해야 돼. 당연히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뇌 조직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또 compensation and functional plasticity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른이 되면 뇌가 전체가 다 줄어들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를 담당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 근데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 전두엽 기능 같은 데가 커져요.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축소되니까 다른 뇌가 동원이 돼서 언어 기능을 보상하려고 하는 거야. 훈련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 근데 반면에 그런 거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기능성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 그러면 머리 유지가 돼. 이거 비슷해, 얘기가. 근데 여기 봐봐. use it or lose it이야. 그러니까 저게 되게 나쁜데 예후가 새로운 어떤 훈련을 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는 거는 되게 어렵고 오래 걸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없어져. 그러니까 뭐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야. 어른이 뭔가 가계부도 쓰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도 하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아. 그러니까 말씀드려. 그러니까 늘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87살 된 노인의 뇌를 이렇게 자른 거지, 그지? 이거는 젊은 사람 뇌고 보면 차이가 뭐니 일단 여기 꺼멓게 보이는 게 이게 뭐니?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척수하고 뇌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 뇌 척수액으로.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으니까 그냥 공간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뇌 척수액이 채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걔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젊은 사람 뇌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뇌실이. 근데 여기 노인의 뇌는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돼. 근데 얘를 어떻게 지연을 시켜야 되나. 이제 이런 게 문제지. 여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여러분도 벌써 뇌가 감소하고 있어. 되게 20살 정도가 정점이걸랑 18살, 20살 정도가 인생에서 가장 파워풀한 뇌를 갖고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80 정도가 됐을 때 손상되는 뇌 정도를 100으로 봤을 때 없어지는 건 이렇게 가속화돼.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면서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숏텀 메모리도 문제 생기고 포게팅이 잘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뇌의 영역별로 그 뇌세포가 없어지는 그 비율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에이지고 여기는 어떤 뇌의 그 없어지는 정도인데 보면 이거는 지금 프리프론털 카텍스 그러니까 전전두엽 얘기지.
상당히 직선적으로 부적으로 그렇지 그지? 그렇고 시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안 없어져. 여기 해마 봐봐. 떨어지는 정도가 나이가 먹으면서 급격하게 확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해마 같은 데가 유독 잘 나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 잘 못하잖아. 왜냐하면 해마가 정보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어딘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해마 기능이 저렇게 해마가 저렇게 작아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지? 여기는 NIH 그 보고서 그건데 보면 리즈닝 하는 거 이런 능력이 다 있는데 다 떨어져. 그리고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이쯤 돼 그지? 이쯤 때부터 가속도가 붙이 떨어지는 게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생님 53이걸랑 지금부터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상한 건 이거 뭐니? 잘 안 떨어지는 거. 이거 뭐니? 여기서 보면 verbal ability.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나이가 먹어도 잘 안 떨어져. 근데 언어 자체에 왜 복잡한 추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거는 떨어져. 노인이 되면 급격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성현이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걔는 그래서 뭐 머리가 날렵해졌습니다. 그러면 걔가 누구냐? 이런 거 추론해야 되잖아. 그런 거 잘 못해. 근데 단순히 학교라고 했다가 대학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하면 그런 능력은 굉장히 잘해.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봐라 여기 numerical ability인데 얘 많이 안 떨어지지. 재산 관리해서 그런 거니? 그러니까 복잡한 수 계시기야 못하겠지만 간단한 가계부 정도 적는 거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지. 여기 보이고 지능에 일반적인 그런 팩터가 있다고 볼람? 그러니까 얘는 보면 리즈닝 하는 거, 공간 능력, 그다음에 메모리, 속도, 보캐블러리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을 통과하는 어떤 커먼 지능이 있다고 봐. 근데 나이하고 그 커먼 지능하고 마이너스 0.4야. 그러니까 저것도 제곱을 하면 0.3쯤 되지. 그러니까 연령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 설명하는데 약 3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유독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거지. 스피드. 그 스피드가 뭐냐면 빨리빨리 뭐를 알아맞히고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몸을 빨리 움직이고 뭐가 날라오면 확 이렇게 잘 피하고 이런 걸 스피드라고 그래. 한 설은 그 뉴런을 보게 되면 덴드라이트하고 세포체하고 액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 액선이 이제 그 전류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축이잖아. 선인데 거기에 그 지방이 이렇게 싸고 있잖니 절연체로.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지방이 벗겨진대요. 그래서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라 그게 아마도 이 스피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그래서 유독 스피드가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봐라 보캐블러리는 오히려 0.63으로 늘어나고 있어. 나이가 먹을수록. 그치? 이거는 되게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노인인데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시키면 젊은 애 뇌는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노인의 뇌는 더 많이 활성화가 돼. 퍼포먼스는 이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대신 워킹 메모리를 담당해야 되는 뇌 영역에 일부 손상이 있으니까 프리프론탈 러브나 이런 데가 컴펜세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오버 액티베이트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치매기는 없어.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경우야.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걸랑 이런 거. 언더 액티베이션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이 아마 시각하고 관련된 어떤 과제인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노인의 뇌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얘는 그러니까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만났을 때 얘는 골 때리기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기능이 뚝 떨어지고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는 외국어 할 때도 그렇걸랑 모국어에 비해서 외국어 어렵잖아. 그래서 보면 뇌가 오버 액티베이트 돼. 외국어 할 때에. 그렇지만 외국어의 플루언시는 그래도 웬만큼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운동한 쥐하고 아닌 쥐하고 해마가 여러 영역으로 되어 있걸랑 그 중에 덴테이트 누클러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야.
거기가 운동한 쥐는 저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운동을 하면 안 한 쥐는 그냥 저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움직여야 돼. 에어로빅을 해도 저렇게 효과가 있대.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왜 좋을 것 같냐. 지금 이런 거지. 커리컬 카필러리 서플라이 그러니까 모세혈관 쪽에 혈류가 잘 공급이 되고 또 시냅틱 커넥션이 늘어나게 되고 또 뉴런의 수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고 그래서 역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저렇게 cognitive ability 여러 부분에서 attention, working memory, 뭐 메모리 뭐 이런 데서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런 태스크를 한 거걸랑 지금 요 가운데 요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르치면 오른손으로 키보드를 눌러야 되고 얘가 왼쪽이면 왼쪽을 눌러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보면 나머지 네 개가 같은 방향을 하고 있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컨플릭트가 생기지. 그치? 이런 훈련을 한 거야. 실험실에서. 그랬더니 anterior cingulate 쪽하고 ACC 여기 어텐션 영역이걸랑 여기하고 미드 프론털 자이러스하고 여기도 어텐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커진다는 거지 영역이. 그러니까 훈련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지? 저렇게 간단한 태스크인데도 이거는 외국어를 이거 봐 네이처야 우리 이름도 실어야 되는데 너희 왜 다 안 들어왔어 네이처 실어야 되는데 34명 왔다 그랬어? 34명 들어와서 했다 그러고 나머지 그러면은 20 몇 명은 왜 안 한 거야? 뭐 문제가 있었니? 영어 리스닝 그거 왜 하루에 그거 하는 거 오늘 당장 해. 당장 해.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모르겠어. 포상금을 좀 걸을까? 상위 10% 임프루브가 된 사람들 한 학점 더 올려줄까? 너무 치사하지? 그래서 외국어 프로피션시 정도하고 두정엽이 여기 영역하고 크기를 거의 정적인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뇌에 어떤 용적이 커지고 그런다 이런 거야. 요점이. 이거는 비디오 게임을 했걸라? 이것도 보면 2013년도 September 5th에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 날 발간된 네이처지의 실린 논문이야. 보면 1번 조건은 자동차 운전 그 게임에서 자동차 운전만 했어. 2번 조건은 둘 다 컨트롤 조건인데 이 조건은 녹색의 둥근 원이 나오면 버튼을 눌러야 돼. 까만 버튼이 나오면 안 눌러. 그런 훈련을 했고 여기는 두얼 태스크를 했어.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녹색 서클이 나오면 반응도 해야 돼. 운전도 하면서.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를 한 거지. 여기 보면 하루에 1시간씩 1개월 동안 했어. 훈련을. 하루에 1시간씩 1개월을 했어.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테스트를 했어. 그러니까 테스트를 요때 한 번 하고 1개월 끝나고 나서 한 번 하고 6개월 후에 또 한 번 한 거지. 무슨 태스크를 했냐면 카그니티브 컨트롤 태스크를 했어.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는 여기 지금 이거는 연령대고 그러니까 이거 훈련 전이야. 카그 컨트롤 태스크를 하면 이렇게 연령대로 감소를 해.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거야. 그런데 1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보면 2개 과제를 동시에 한 집단들 그러니까 두얼 태스크 한 집단 여기 이렇게 높아. 근데 하나만 한 집단이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그지? 그리고 1개월 훈련하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가 다시 6개월 지난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한 거야. 했더니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1개월 동안 훈련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된다. 지금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영어 레서닝을 우리 4주, 일주일에 5번, 1시간씩 하면 여러분의 뇌가 어딘가가 저렇게 변화가 있겠지. 그지? 그지? 레서닝에 관련된 뭐가 있겠지. 저런 거 보면. 그지? 그리고 여기 그 다음 거를 보면 이게 훈련한 거 외에 그러니까 훈련 도메인 말고 다른 도메인으로도 전이가 되는 거냐. 그래서 여기는 워킹 메모리에 관련된 걸 알아봤고 여기는 어텐션에 관련된 걸 알아봤어. 그랬더니 여전히 워킹 메모리도 두얼 태스크 한 데가 잘하고
또 어텐션 태스크도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 도메인 말고도 다른 데로도 전이가 된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다음에 뇌파 토팔러지를 보면 아까 같은 그런 과제를 카그 컨트롤 과제 시켰을 때 젊은 사람들 뇌의 활동이 주로 이쪽 전두엽 쪽에서 일어나걸랑 이렇게. 근데 노인은 이렇게 못하는 거 이렇게 돼. 근데 훈련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얘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훈련의 효과가 뇌에서 진짜로 일어난다. 이런 거고. 이거는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맨 위에 넌 CR이라고 돼 있는 거는 평소 원래 먹던 대로 먹는 거야, 양을. 그다음에 65% CR 거기는 평소에 먹던 거에 반 정도, 반 이상을 덜 먹는 거지. 그래서 수명을 보면 소식하는 그룹이 월등히 오래 살아.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 돼. 사실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가공식품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인이 그 산속에서 수렵해서 먹던 것처럼 먹으래. 그게 가장 건강한 거래. 그러니까 제일로 안 좋은 음식 꼽으라 그러면 케이크 같은 거야. 미세하게 갈고 달고 이런 것들은 거의 최악에 해당되는 거고 거친 음식들 걔들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거고 나는 다행인 게 그래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설사를 해. 막 당장 막 졸아 일단 막 졸고 이러다가 막 아파. 그리고 설사를 해. 그래서 식당도 내가 가는데 몇 군데 없어. 총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남초장 가는 데 가면 되겠구나. 네가 리트머스 시험지다. 네가 먹고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암만 좋은 식당 가지 말고 그러셔. 그래서 아무튼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지금 이런 거야. 요점이. 저기 보면 블루베리 같은 게 뭐 효과가 있다고 그래. 응? 그래. 그래서 되게 끝 헬스를 가져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잠을 한 8시간 정도 자라고 걸랑 슬립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게 자기 생활 패턴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때 소량을 가공 많이 안 된 거를 소량을 먹고 또 적절한 어떤 인지 훈련을 하고 뭔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 잘 되면 결국은 뇌도 건강하고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치매 같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위에서 본 사람. 여동생네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상계동의 을지병원인가 하는 장례식장을 갔는데 식구들이 다들 희희낙낙하는 거야. 그게 돌아가셨는데 웃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로 여러 해를 알아오셨어. 근데 이 치매도 온순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되게 난폭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난폭하게 왔다고 그래. 그래서 막 밥을 무지 많이 먹는데 그다음에 막 똥을 막 싸가지고 벽에다 막 칠하고 하루는 갔더니 뭐 침대볼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며느리 손톱 확 헐켜가지고 막 이러고 그 집이 이렇게 2층 집 양옥집은 아니고 2층 집 그런 집에 살았걸랑. 그래서 담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뭐 12시 1시 되면 끝나고 집에 오잖아. 걔들이 저기를 떠들면서 오잖아.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맨발로 막 가지고 여기 훌쩍 떠마가지고 애들을 같이 놀자고 따라가는 거야 애들을. 그러면 애들 기겁해가지고 도망가지 않겠냐. 머리막이 산발했다가냐. 할머니가 얘들아 놀자고 막 따라가니까 애들 막 도망가고. 그럼 그 집은 또 그냥 밤새도록 할머니 찾느라고 어디 가서 막 여기저기 막 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도 누군가는 반드시 케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집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해방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그렇게 심각해. 그래서 거기 안 오는 게 좋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제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강연을 했고, 그래서 참고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누구 잘 케어를 하세요, 여러분. 자, 내려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여기를 우리 교과서를 해봅시다.
혹시 질문? 또 뭐 할 건데? 그래 해봐. 마지막에 그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습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규칙성이 오히려 학습에 도움을 주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에이씨, 그거는 저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지. 오늘 11시에 늘 공부하는 거면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 하고 뭐 이런 거지. 예. 그치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작은 문제고. 리스닝 거기 들어가서 해.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 들어가는 거 홈페이지 주소 다 알지.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선생님 꼭 보니까 해. 또 해? 약간 목소리가 좀 톤이 약간 올라갔지, 그지? 그 얘기 약간 조금 화가 좀 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되게 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번째 정도 되면 조금처럼 목소리가 여기 톤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되게 이제 내 처가 잔소리 하다가 안 해. 4번째면 폭발하걸랑.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러니까 해. 그거 꼭 해야 돼, 진짜로. 하기 힘든 건데. 응. 그래서 이런 파지 함수 보려고 그래. 두 조건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리스닝 하는데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오버로드 되기 때문이다. 워킹 메모리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용을 내가 다 이해도 못했는데 다음 게 다시 와버리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도 지금 힘겨운데 다른 거 하나가 또 들어오니까 오버로드가 돼서 못 알아듣고 그런 거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2가지 버전을 만들었어. 하나는 컨티뉴어스하게 노멀하게 원래 나오는 거고 네가 들은 거는 아마 1초 간격으로 돼 있니? 1.5초? 1.5초 간격으로 의미 어떤 클로우즈 단위로 이렇게 포즈를 뒀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게 피험자가 알면 안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블라인드니스가 이게 보장이 안 되잖아, 그지? 누가 그러더라 옛날에 누군가가 석사 논문 졸업을 해야 되는데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결과 안 나오면 석사 논문 못 써서 졸업 못 하는 거잖아. 졸업해야지 뭐 예를 들어 삼성에 거기 가기로 했는데 가는 건데 그거 다 취소잖아. 그러니까 애가 피험자한테 사실 이런 거 걸랑 그러니까 애들이 뭐 거기에 형 뭐 졸업해야 돼. 그래서 그쪽에 만점 맞고 여기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지? 네네 그런 것도 내가 알아. 누구는 뭐 그랬더니 막 울더라. 지금 구로병원에 근무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줬다. 박사 논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적을 했더니 여기 이제 학교 내 98년도에 왔는데 아마 99년도나 그 무렵에 있을 것 같아. 박사 논문 심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랬어. 근데 발표하다 말고 애가 그냥 막 울고 그래가지고 잠시 브레이크를 가졌잖아. 그랬더니 형이 그럴 줄 몰랐어. 뭐 나의 뭐 뒷다리를 잡고 아니 내가 뭐 너를 뭐 졸업 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연구가 합당치 않으니까 합당치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션부터는 질문 하나도 안 했어. 완전 왼수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근데 그런 일이 실제 그래. 이제 우리 교과서 돌아와 보면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정보를 새로 받아들일 때도 이런 파워 펑션으로 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먹는 것도 파워 펑션의 어떤 그런 걸 갖는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인간 뇌의 어떤 제너럴 어떤 특성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 그지? 저런 특성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학습할 때의 파워 펑션하고 forgetting 일어날 때 파워 펑션의 유사점과 상이점과 학습에 대한 함의점 같은 것들을 기말고사에 내겠다고 안 그랬니? 그지? 내가 그랬지. 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지는 지점에서 새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며칠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이런 정도가 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야? 2%가 거의 항구적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 15% 남아있었어. 그러면 얘 100%가 되려고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15%가 몇 번 반복이 되면 100%에 되는 거지? 6번, 7, 8번. 그지? 그지? 한 8번 정도 공부하고 딜레이 가고 그렇게 되면 15, 15 쌓여서 100에 가까울 거잖아. 그럴래나? 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맨날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15%?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해보자니까 영어 리스닝 하면서 어떻게 되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인지심리학 강의를 듣는데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여러분이 인지심리학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 거야. 스페니쉬 가지고 했다고 그러나? 근데 보면 이 공부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학 때 공부한 지점에서 여기는 연수가 10년 막 이런 단위로 되어 있어. 초기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여기에 파워 펑션을 비슷하대. 근데 후기로 가면 상당히 급하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아마도 뇌기능 장애 때문에 저렇게 망각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근데 하여튼간 그런 오랜 기간을 몇십 년을 놓고 봐도 그 forgetting이 일어나는 게 거의 파워 펑션 모양으로 떨어진다. 이제 그게 요점이고. 이거는 뭐냐면 간섭에 해당되는 건데 정교화하고 간섭하고 약간 까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링컨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짝졌던 게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링컨은 전쟁을 했다 하고도 연결이 되고 링컨은 턱수염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고 링컨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1번 조건은 링컨하고 대통령하고 하나 연결밖에 안 갖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링컨하고. 이런 경우에 링컨을 보고서 대통령을 떠올릴 가능성을 보면 하나만 연결된 경우가 네 개 연결된 경우보다 월등히 좋다는 거야. 그 이유는 링컨을 보면 얘가 액티베이트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액티베이트 된 게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흘러오는데 숫자가 연결된 게 많으면 n분의 1로 나눠줄 테니까 여기로 오는 절대양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얘를 떠올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의 단서로서의 그러니까 기억 단서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거지. 그런 걸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걸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서 그런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는 거를 팬 이펙트라고 앤더슨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앞부분에서 학습할 때 정교화 배웠어. 정교화가 뭐였니? 하나의 아이템을 여러 개하고 연결시키는 거였었잖아. 그지? 그러면 나중에 리트리버 할 때에 여러 개 연결된 게 하나하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서 기억력이 우수해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정교화는 뭐냐면 링컨을 외워야 되는데 링컨하고 관련된 걸 여러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각각이 링컨을 떠올리게 하게 좋게 하는 거. 이거는 정교화 개념이고 팬 이펙트 인터피어런스는 얘가 어떤 단서로서 어떤 실마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얘하고 연결된 놈이 많으면 내가 원래 떠올리려고 하는 놈은 해롭다. 그거는 팬 이펙트고 조금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팬 이펙트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에 그러면 우리가 forgetting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는 거지? 지난번에 학습할 때 반복의 횟수하고 메모리의 강도가 파워 펑션으로 떨어졌었어. 그지?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했느냐 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아이템이 얼마나 강하게 기억이 됐느냐 하고 두 번째는 뭐였지? 기억해야 될 아이템하고
연결된 패스가 몇 개냐. 이 두 가지 요인이었잖아. 그지? 기억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요점이. 맞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강도가 센 놈을 더 잘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는 강도가 약한 놈은 더 쉽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런 거를 디케이설이라고, 그러니까 쇠잔설, 쇠퇴설, 디케이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 노드 자체에 힘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지, 흔적이. 그런 게 디케이고, 또 하나는 팬 이펙트처럼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저놈을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링컨을 보고 대통령을 떠올려야 되는데 링컨이 연결 맺는 놈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을 떠올리는데 방해를 주는 거지. 이런 거는 인터피어런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게팅을 얘기를 할 때에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노드 자체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놈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떠올려야 될 놈을 못 떠올리게 하는 거.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지, 그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캐펠이 한 거 실험이 지금 저 팬 이펙트 본 거걸랑? 이건 앤더슨이 더 여기 선생님이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공원하고도, 변호사가 공원에 앉아 있었다. 공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변호사가 여기 뭐니? 이거 뭐니? 글자가 뭐니? 나 안 보인다. 교회에 갔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변호사가 요거는 없고 요거만 하나 있는 경우에 이 공원을 떠올리는 정도하고, 얘도 교회가 있어서 얘를 떠올리는 가능성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경우가 하나인 경우보다 월등히 안 좋다. 그게 팬 이펙트고, 뇌로 MRI로 측정을 해봤더니 팬 이펙트가 큰 놈이걸랑 전전두엽에서 활성화 훨씬 많다. 방해 효과가 많은 놈이. 그러니까 뇌에서도 이게 보인다. 얘는 팬이 작은 거고 얘는 많은 거고,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주로 저런 인터피어런스하고 관련된 거는 뇌의 전전두엽이 관련이 있다. 메모리 그거 할 때에 두 개의 영역 제일 중요한데 어디였었지? 교과서 맨 앞에 여기 이 장에 볼 때 맨 앞에 뭐가 나왔었지? 전전두엽하고 해마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넣을 때도 두 영역이 중요하고, 들어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때도 두 영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링크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가면 각각의 링크마다 어떤 스트렝스가 있을 건데 힘이 약해지지. 그럴 수도 있어. 리모트에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팬 이펙트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린 거를 팬 이펙트라고 그래. 부채살 효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링크가 많이 연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까지 가는데 변호사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또 끼고 또 끼고 그런 다음에 공원하고, 그냥 변호사 다음에 그것도 일종의 인터피어런스인가? 뭐 인터피어런스, 글쎄 그런 걸 인터피어런스라고 되기는 안 그래.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리모트 하면 훨씬 더 떨어지지. 선생님이 진도를 많이 빨리 나가려고 막 그러고 있지, 그지? 저거는 실제 했던 인물한테 예를 들면 뉴턴에 대한 정보, 그거를 실제 있었던 사실을 더 첨가를 해줄 수도 있고, 뉴턴을 떠올려야 되는데 뉴턴하고 관계없는 가짜 내용을 덧붙일 수도 있어. 근데 보면 실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되게 크고, 가짜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터피어런스가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맨 밑에 보면 간섭하고 세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forgetting의 주된 원인이 디케이설하고 인터피어런스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인터피어런스도 두 종류로 나뉘어.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 지금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쪽에 인터피어런스도 있고, 지금 공부한 내용이 이전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공부한 게 이전 것을 영향을 주는 게 더 크겠니? 아니면 이전에 공부했던 게 지금 공부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더 크겠니?
되게 이전 거가 지금 공부하는 영향을 주는 게 더 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설이 다 맞아. 디케이 설도 맞고 인터피어런스 설도 맞아.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보를 여러 개를 주면 오히려 대통령을 떠올리는데도 안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붙은 놈들이 얘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이렇게 대통령하고도 뭔가 연결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상호 협조적이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을 줘. 되게 이상하지? 그런데 붙은 놈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팬 이펙트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회상을 하는데 부적절한 사실이 그런 거걸랑 전혀 관계 없는 놈들이 많이 붙은 경우고 얘는 관련된 말들이 자꾸 많이 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공부하고 바로 테스트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일주일 지나서 딜레이 리콜을 해보면 부적절한 게 붙은 거는 이렇게 안 좋고 적절한 놈들이 붙은 거는 오히려 훨씬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인터피어런스를 피하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어떤 핵심이 있어. 피하는 방법이 뭐니 지금? 첫 번째,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하는 것이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거기다 껴넣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런 게 인터피어런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3시간 영어 공부하다가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영어 공부만 디리다 하고 내일은 인지심리학 공부만 디리다 하고 이런 게 좋을까? 아니면 영어 공부 3시간 하다가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인지심리학도 한 2시간 공부하다가 또 다시 담배 한 대 피고 가서 또 영어 공부 3시간 하고 와 그럼 벌써 8시간 공부했네. 집에 갈 때네.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돼서 어떤 내용이 더 풍부해져.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유사한 카테고리면서 서로 관계가 없어. 최악이야, 최악. 이런 경우. 인터피어런스 제일로 세.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시험 공부 이거 책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넘겨서 봤단 말이지. 그러면 막 이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저 내용 이렇게 되는 경우에 차라리 앞에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 안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걔가 이 내용 저 내용이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속으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좋아. 그거는 좋아. 근데 하도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막 외우면서 넘어가가지고 얘가 여기에 끼는 건지 저기에 끼는 건지 막 헷갈려. 이러면 거의 인터피어런스 뭐 한 짱이지. 그런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할 거면 얘가 어떤 의미 있는 응집체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하는 것이 인터피어런스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짠. 1번 문장 읽어보세요. 1번 문장 이거 보고 3번하고 이거 봤냐고 묻는 거야. 예를 들면 1, 2번을 보여준 다음에 자 1번 누가 읽을래? 제 이름이 뭐였지? 너 이름 뭐였지? 오성? 별이 5개네. 이거 1번 문장 읽어볼래? 거북이 3마리가 물 위에 떠있는 콩나무 옆에서 쉬고 있었고 물고기 1마리가 그들 밑에서 헤엄을 쳤다. 이 중에 어떤 게 봤던 거야? 녹색하고 요 녹색 3번째, 4번째에서 다 안 봤던 거야, 그지? 그럼 2번째 문장 이거 오성이 읽어볼래? 거북이 3마리가 물 위에 떠있는 콩나무 위에서 쉬고 있었고 물고기 1마리가 그들 밑에서 헤엄을 쳤다. 이거 2개 중에 어떤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얘랑 구분하기 되게 어렵지? 그지?
얘랑 얘랑은 구분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이거는 두 개는 본 거고 이거는 지금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다 노라고 반응해야 돼, 녹색은. 그런데 1번을 보고 3번을 봤다라고 할 확률은 되게 낮아. 그런데 2번을 보고 4번 봤다라고 판단할 그런 오류는 되게 높아. 그러니까 통나무가 있었고 거북이가 통나무 위에 있었고 물고기가 통나무 밑에 헤엄을 치고 있었지. 여기에 지금 대명사가 잘 봐야 되거든, 대명사. 근데 그러니까 거북이, 통나무,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가 제일 밑에 있고 거북이가 제일 꼭대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추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출을 할 때, 정보를 인출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인출을 안 하고 내용이 되도록 꾸며가지고 추론해서 인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재구성된 기억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법정에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위증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걸랑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목격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인은 있는 그대로 자기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기억의 특성상 나도 모르게 재구성이 돼서 가짜 사실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짜 사실을 잘못 얘기하면 그 죽였다라고 지금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법정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인간의 기억의 특성이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 때도 내 마음에 맞도록 각색해서 머릿속에 넣어.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도 말이 되도록 맞추어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기억에 왜곡이 많이 일어나지. 왜 요즘은 이제 그런 게임 안 하는데 여기 5명이 쭉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한테 들은 내용을 전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네 번째가 5번째. 그럼 5번째가 이제 들은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전해준 내용하고 5번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쪽 사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쪽 사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래? 첫 번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내용으로 머릿속에 넣었고 그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사람한테 전해줄 때에 또 재구성을 했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했을 거잖아. 그렇게 몇 다리를 건너가면 완전히 처음에 한 사람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 거지. 그게 인간의 기억에 그렇게 왜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을 추론 침투라고 그래. 근데 저게 노화가 많이 될수록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적을수록 추론 침투가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뜨문뜨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근데 걔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뜨문뜨문 생각나는 것 속에 나머지를 추론으로 메꾸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거 진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추론 침투가 심한 경우가 기억력 무지 안 좋은 거지. 최악이지. 근데 노화하고 관련이 있어. 또 피곤하고 그러면 더 그래. 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에. 그래서 오성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나도 나를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거 사실이라고 믿고 있걸랑.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왜곡이 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저런 거 그러면은 추론 침투 같은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놔야지 뭐. 기록해놔야지 뭐. 그지? 맞잖아. 이게 또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런 다음에 너 이거 봤었어?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공부했던 내용은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 딜레이 되면 당연히 포게팅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주 그럴싸한 거, 공부한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야. 유사한 내용인데 헷갈려. 근데 실제로 공부는 안 했었어. 그러면 원래는 노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잊어먹어. 계속 그거 그렇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싸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그거 사실이라고 계속 믿고 실제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추론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야, 그지? 맥이 닿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수사관이 어떤 뭐 피의자나 누구 이렇게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할 때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걔가 진술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럴듯한 걸 자꾸만 던져주면 돼. 그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걔는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믿어.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앞에 서면 또 그 얘기, 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쟤한테 얘기해, 사실인 것처럼. 그럼 뭐 내가 이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설득 같은 거 할 때 잘 어떻게 써먹으면 될 것 같지 않냐? 약간 사기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네가 예를 들면 회사에 어디 기아 자동차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네가 영업을 하는 쪽에 총괄 책임자야. 그래서 남 교수님한테 기아 K9을 사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런 거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좋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메모리 로드도 높여주고 또 다른 패스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잠자다가도 다른 거 보고서 참 기아차 이렇게 생각나도록 해야 되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지만 기아차가 엄청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럴듯한 내용을 자꾸만 또 던져주고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세뇌돼가지고 그 최고야 이렇게 되는. 이거는 좀 공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러프터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거기 주립대야. 거기에 계신 유명한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이 보면 증언자들의 그 기억을 보면 완전 가짜를 얘기한다는 거지.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간 그런 거야. 그래서 허위 기억 증후군 이런 신드롬도 있어. 노인들이 특히 그래. 또 사이코틱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저게 진짜 허위 기억인지 아닌지를 그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MRI로 찍어봐야지. 이게 지금 이런 거걸랑? 여기 잘못 썼어. 교과서 한번 볼래? 몇 페이지냐면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 그럼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몇 조가 여기 연습 문제 해야 되지? 준비 좀 해.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 날 마저 강의하고 너희 조가 발표하면 되겠어. 여기 보면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234. 234에 보면 가운데에 옳은 항목, 틀린 항목, 새 항목 이렇게 있어. 옳은 항목은 뭐냐면 실제로 공부한 거야. 실제로 학습 때 나왔던 거야. 그 다음에 틀린 항목은 보면 안 나왔던 건데 옳은 항목하고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옳은 항목에 보면 바느질, 깨어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걸랑? 근데 틀린 항목에 뭐가 나오냐면 바늘, 수면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 봤던 놈하고 의미적으로 상당히 연관 있는 놈들로 틀린 항목을 만든 거야. 그리고 새 항목은 완전 관계가 없어. 학습한 거하고. 그러니까 얘 틀린 거하고 새 항목은 다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공부 안 했으니까. 옳은 항목만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너 이거 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항목에 대해서 봤었다라고 할 확률이 80% 가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도 왜곡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여긴 지금 해마걸랑? 해마의 활동을 보면 원래 봤던 거하고 보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봤던 거하고 되게 유사한 놈. 걔는 활성화가 무지 많이 되고 이렇게. 근데 새로 완전 뚱딴지 같은 아닌 거. 걔는 활성화 거의 없어. 그런데 웃기게도 해마 주변 영역으로 가면 원래 봤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성화가 많고 또 빨리 일어나고 틀린 거하고 새 항목은 나중에 오고 잘 안 나타나. 그러니까 부해마 영역, 그러니까 해마의 인근 영역을 보면
이거 허위 기억인지 진짜 기억인지 가려낼 수 있는 거지. 이런 결과를 보면. 그지? 해마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부해마 영역을 보면 실제로 얘가 봤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론 과정이나 꾸며진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일부 판단할 수 있지. 그지?